PCR. 이거는 원래는 되게 어려웠고 훨씬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 처음 냈을 때는. 그래서 검토하시는 선생님들이 와 이거 우리가 봐도 어렵다 해서 많이 쉬워진 게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훨씬 쉬워졌어. 그러니까 처음보단 되게 쉬워요. 봐요. 근데 물론 어렵겠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알면 끝이에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 한 개 이상이 있으면 이제 확인이 돼요. 어떤 게? 이게 만약에 병이라면 감염 여부 확인이 됩니다. 왜? 무한정 늘리면 되니까. 증폭하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물론 실제로는 하나만 가지고 안 된대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상 하나만 있어도 증폭이 되지. 하나를 몇 개를 불려요? 일단 두 개, 두 개를 네 개, 네 개를 8개, 16개, 32개, 한 10번만 하면 1024개 되잖아? 그 다음에 2048개 이런 식으로. 물론 니네 PCR 검사 해봤죠? 대체로 코스트 쉬어서 PCR 하러 가거든. 아닌 것도 있지만 니네 다다음 주에도 해야 되잖아? 니네가 그 검사하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보통 하루지. 이건 그냥 보통 PCR이야. 근데 진짜 급하면 한 3시간, 4시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실시간 PCR. 증폭이 핵심이고 수십만 개가 필요하다고 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16번에 1번 봐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다. 아니죠? 실제로는 그럴 수 있으나 일단은 본문에 있는 근거를 따지면 한 분자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 했으니 16번에 1번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PCR은 주형 DNA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필요한데 PCR을 할 때는 주형 DNA가 있고요. 괜히 이런 걸 겁먹으면 안 돼.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괜히 겁먹지 마.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PCR이 가능해지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묻는 문제가 있으면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문제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읽어도 돼. 네, 설명을 할게요.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해요. PCR에서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이제부터는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주형 DNA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끌어올 거야. 그리고 얘는 이중가닥 DNA예요. 니네 DNA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죠? 어떻게 생겼지? 이게 하나고 이런 식으로 꼬여 있잖아. 이게 이중가닥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DNA 증폭됐고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이게 만약에 주형 DNA면 내가 요만큼을 떼오는 거야. 이렇게. 요게 표적 DNA예요. 그러니까 증폭할 부분만 따로 떼는 거. 이게 증폭 표적 DNA. 프라이머란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단일 DNA. 자,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얘는 단일 가닥이야. 그래서 얘가 왜 단일 가닥이고 얘는 왜 표적이냐, 얘는 왜 이중 가닥이냐,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프라이머는 어쨌든 동일한 염기 서열 이루어져 있고요. 짧은 가닥 DNA이고요.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해야 돼요. 얘는 두 종류가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이 주형 DNA에서 표적 DNA 부분만을 쓴다고 쳐봐.
잠깐만 세 번째 단락 첫 줄 볼게요.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 DNA를 두 개 단일 가닥 분리하는 것을 시작한다. 얘를 찢어야 돼요. 열을 가하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요런 걸로 찢어져요. 그러면 이거 단일 가닥이지? 얘도 단일 가닥이죠? 합치면 주형 DNA 일부가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프라이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일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 DNA 일부분과 똑같은 거야. 니네 혹시 DNA 염기 서열 기억나? 뭐뭐 있죠? 네 가지 있잖아요. A, T, G, C. 이 순서가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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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 C, T, G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얘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가 A면 얘는 A짝이 T냐? 그쵸? A짝이 A는 아니잖아. 서로 반대에 있는데 얘가 C인가? 이런 거 맞는 거 같지? 그러면 얘가 A면 얘는 T일 거 아니냐? 그리고 얘가 만약에 C면 얘가 G일 거 아니냐? 그러면 프라이머가 표적 DNA 일부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하고 똑같아야지 프라이머가 여기 붙는 거야. 이렇게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고요. 얘도 붙어요. 같아야 붙는 거야. 여기도 붙고요. 여기도 붙어요. 그 다음에 두 종의 프라이머가 시작과 끝에 결합을 하고요.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해요. 자, 이 DNA가 복제를 하는 건 이거 있죠? 얘랑 얘가 연결을 하는 건데 얘가 얘를 해서 이 짝인 A에 T를 만들어주고 쫙 해서 짝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또 이쪽에도 짝이 생기겠지? 반대 효소가. 그러면 아까 하나였던 게 쪼개져서 짝이 생기니까 이제 슬슬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럼 몇 개 됐죠? 이제 2개 됐지? 2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찢어요. 다시 찢고 찢으면 또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짝이 붙고 짝이 붙고 짝 붙고 짝 붙겠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2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증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가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요 둘이에요.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주형 DNA 이중 가닥. 이제 잘 보세요 또. PCR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 DNA를 2개의 단일 가닥 분리하는 거 시작했지. 각각의 단일 가닥 DNA 프라이머 결합하면 중합효소의 복제를 돼서 이중에 생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진행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4개를 만든 건 사이클이 몇 개? 2사이클이 지난 거. 그러니까 몇 개요? 그래서 4개. 처음에 몇 개? 1개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이클이 중요한데 어디 보자.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 그 줄 한번 쳐볼까? 이 PCR이 끝나는 건 PCR의 종료는 더 이상 증폭이 안 될 때 끝나요. 끝이 있는 거야. PCR은 끝이 있는 거라고. PCR은 종료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그게 언제냐? 더 이상 증폭이 안 될 때. 근데 사실은 정확한 그 시간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죠?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뒤에. 이게 1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일주일 있다 본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거를 볼 때 PCR을 종료한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증폭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종료된 거.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는 PCR에 뭘 넣어요? 형광물질을 막 넣어요. 그래서 색깔이 나오면 이거 충분히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PCR이에요. 전통적인 PCR.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만 이해는 될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 있냐. 획기적인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 중간중간에 양을 알 수가 없죠. 물론 내가 설명할 때는
한 사이클 지났을 때는 2개, 두 사이클 지났더니 4개. 이거를 설명 가능한데 실제로 PCR 할 때는 이게 몇 번 사이클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알아요. 어떻게 마지막엔 알아요? 최종 산물에 뭘 넣죠? 형광. 그래서 누가 고민을 한 게, 그러면 매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응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고, 그게 실시간 PCR이에요. 실시간 PCR은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매 사이클 종료될 때마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PCR. 그게 실시간 PCR. 그러니까 이렇게 봐. 실시간으로 PCR을 멈출 수 있다. 혹은 실시간으로 PCR의 결과를 매 사이클마다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실시간으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몇 개나 증폭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실시간 PCR의 특징이야.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동그라미 쳐봐. 사이클마다예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나와. 근데 아직은 흐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만큼 됐어.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또 보니까 더 진해진다. 근데 이미 결과가 있어요. 발색도가 이 정도가 되면 되게 진해진, 만약에 발색도를 한 10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확인했더니 누적이잖아. 누적이라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흐려. 1. 1시간 있다 보니까 한 6까지 올라왔어. 2시간 있다 보니까 8까지 올라왔어. 3시간 후에 보니까 10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종료. 거기서 종료.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지만 감염 같은 거 확인할 때는 10 정도의 발색대를 보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존재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종료하는 거야. 물론 더 하면 더 진해지겠지만 굳이 더 진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4시간이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확실하게 하려고 중간에 또 증폭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반 PCR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실시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발색도예요. 발색도. 이따가 문제 17번 할 때 써먹읍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라는 걸 넣고요. 또 하나는 형광 표식 탐침인데 이거 기억 니은 또 되게 헷갈리니까 설명하고 문제 풀자고. 기억은요. 이중 가닥 DNA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자, 이제 봐봐. 정리할게요. 이제 왼쪽에 네모 쳐놓은 걸 써먹을 때가 됐어. 자, 기억은 어디에 결합해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실시간 PCR이 증폭 시작할 때 결합이에요? 끝날 때 결합이에요? 이중가닥의 결합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작할 때는 몇 개로 시작하죠? 시작할 때는 단일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를 쓰는 방법은 실시간, 그러니까 매 사이클 종료 시점에 발색이 되겠구나를 추론해낼 수 있다고. 이게 핵심이니까. 자, 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 결합해서 발색한 형광 물질로 새로 생긴 거 그때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얘를 쪼갰잖아. 얘를 쪼개서 요거랑 요게 있잖아. 그리고 얘도 이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났으면 여기에 발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색이 됐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시료라고 본다면 얘는 이미 색깔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만 단점이에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이 가능한데 하필이면 여기 아까 프라이머 2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얘네끼리도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해도 짧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중가닥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가능하다.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가닥 DNA에도 발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치가 있을 거예요. 자, 니은. 니은은 형광 표식 탐침인데 이걸 또 니네가 많이 헷갈리겠지? 자, 봐봐. 어디 보자. 형광 물질과 형광 물질 억제는 소광 물질이야. 소광 물질은 니네가 헷갈리는데 형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 물질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 단일 가닥 DNA 단편이야.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얘는 단일 가닥이고 그 단편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작은 크기 단편으로 되어 있고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옆으로 할게요. 이게 표적 DNA 하나짜리.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고 여기도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형광물질 표시 탐침은 어디에 붙느냐면 여기에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예요. 형광물질. 얘를 형광물질인데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소광물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어디 있냐? 어디 보자. 형광물질 탐침은 프라이머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을 하고요. 이후에 중합효소 이중가닥 DNA 형성되는 과정에, 자, 이게 여기에 붙어요. 막 중합효소 때문에 드디어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복제가 되는 순간 얘가 밖으로 밀려나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형광물질 툭 나오고 소광물 같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기 차겠지. 이렇게 차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니까 얘는 더 이상 막아주는 족쇄가 없어서 막 빛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발색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결합이 끝나고 증폭이 끝나는 과정에서 발색이 나죠. 얘도 사이클 종료 시점에서 발색이 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야.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과 소광물질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발색이 되고요. 이로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비싸요. 하지만 얘는 오류가 좀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훨씬 좋은 거야. 자, 마지막에 오른쪽에 A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준 양이 비례한다. 자, 요거부터 이제 17번을 풀 때 필요한 거를 다 써먹어 보도록 합시다. 발색 또는 얼마나 색깔이 나왔느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증폭이 됐느냐가 똑같은 거고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해요. 증폭된 어쩌고 양에 비례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증폭된 게 많으면 색깔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요. 니네 이거 표시하면 좋겠는데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모 한번 해볼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 다른 말로 바꿉시다. 기준점. 무언가 내가 확인하기 위한 것,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 예를 들면 만이라고 할게요. 만에 도달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1000이 있는 게 더 빠르겠냐? 처음부터 5000이 있는 게 더 빠르겠냐? 당연히 5000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DNA의 초기 양, DNA의 초기 양에 따라 CT 값이 달라져요. 어땠어? 사이클 수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요 1000 쪽에 있는 건 몇 번 사이클 돌아야 돼요? 1000에서 2000으로, 4000으로, 8000으로 넘어갔지? 하나, 둘, 셋, 4번 필요하죠? 5번인가? 3번 사이클 8, 4번. 4번 맞지? 얘는 몇 번이요? 2번. 훨씬 빠른 거야. 이거 이따가 또 17번 할 때 써먹을 겁니다. 니네가 17번을 되게 많이 틀렸는데, 니네 17번 정답률 몇 %인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나? 네, 진짜. 야, 이거는 뭐 나가도 관계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찍으면 몇 %냐? 20이지. 찍으면 20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20%가 나오면 야, 이거 되게 어려서 찍었구나. 그러면 말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5면 정답률이 15면 어떻게 한 걸까? 나름 풀었던 거겠지. 함정에 빠진 거죠. 이게 검토할 때 내거든요. 요거는 애들이 몇 %를 맞겠지. 막 해서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몰라. 저희가 한 자리 쓸래요. 그래서 8% 쓰려고 그랬거든. 써낼 때. 근데 한 자리 쓰면 하지 말래. 그래서 그러면 한 20 몇이겠죠 했는데 야, 니네 얼마나 한 줄 아냐? 야, 9 나왔다. 9. 그래서 같이 있던 선생님들한테 나 그냥 원래대로 9 쓸까 했는데 근데 나 왜 구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따 17번 할 때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나름 좋아. 어쨌든 풀었다는 얘기야. 찍으면 한 15에서 20 나왔을 거야. 맞았어? 근데 또 이 9 안에는 찍어서 맞은 애도 있겠지. 진짜 풀어서 맞은 애 얼마일까? 한 10명 될까? 2번이에요. 걱정하지 마, 알려줄게. 빨리 다시 와. 5쪽으로 와. 자,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대에 도달한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CT 값이 얼마예요? 4. 얘는 CT 값이 얼마요? 2.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CT 값이라고 하는 건 이 기준점에 도달하는 사이클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DNA 양이 많으면 CT 값이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헷갈리지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다 같아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럴 때는 다르겠지만 같은 코로나면 이거는 다 똑같은 거고, 그럼 초기에 내 몸속에 그 코로나 관련 DNA가 되게 많다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개념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 표적 DNA 농도 알고 있는 표준 CT 값을 비교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4번, 15번, 16번부터 하고 우리 17번 합시다. 하지만 뭐 14번도 그렇게 적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엄청 틀렸습니다. 한 30 정도 맞은 애들이 맞은 애들이요. 자,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 찾을 수 없다. 왜 틀렸죠? 왜 있죠? 봐봐. 주형 DNA에서 따오는 게 뭐예요? 표적 DNA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잖아. 바로 왼쪽에 있었지.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이중나선이라면 이게 주형 DNA고 이게 표적 DNA고 얘를 쪼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거인데 쪼개야지. 쪼개면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양쪽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가 됐든 요 흰색 프라이머는 얘 파란색이랑 똑같을 거고 이쪽에 있는 이 흰색 프라이머는 노란색이랑 똑같겠지. 그럼 일치하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일치를 하니까 이 프라이머가 표적 DNA 한쪽이랑 결합을 해서 무작정 늘려주는 거 아니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거를 니네가 많이 틀렸겠느냐? 1번을 골라야 되는데 왜 못 골랐겠느냐? 생각을 해보니 이걸 빼먹은 거지. 주형 DNA의 일부가 표적 DNA다. 그리고 표적 DNA 일부와 얘가 결합을 한다. 근데 결합을 하면 DNA는 서로 짝을 이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 아니면 정확히 일치. 설마 이거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찍었을 수도 있고 1번은 아니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2번. 이거 당연한 얘기야. 초기형을 기준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 2배, 8배 되는 건 다 2배니까 같은 시간이에요. CD가 똑같아요.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라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 표적 DNA 농도를 PCR은 알 수 없다. 전통적인 PCR은 그걸 몰라요. 아마 니네 골랐다면 3번이라 골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니네 머릿속에는 어떤 PCR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전통적인 PCR이 아니라 실시간이 머릿속에 있다면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에이, 알 수 있겠지 라고 착각을 해서 3번을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PCR에 포함된 표적, 만약에 이거를 고른 애들은 계속 PCR 얘기했잖아. PCR 중에 하나가 실시간 PCR일 뿐이야. 근데 왼쪽에 두 번째 단락의 PCR은 우선 열을 가해 라고 하니까 PCR은 열로 시작하고 실시간 PCR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5번에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는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 당연한 거 아니냐? 어쨌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1번. 자, 1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아까 이거 풀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건 둘 다예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프라이머 결합한 게 아니고요. 기억은 누구랑 결합하죠? 기억은 이중 가닥 DNA랑 결합하는 거고 니은은 단일 가닥 DNA랑 결합하지. 둘 다 아니야.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아까 이중가닥 DNA는 어디에 붙는다 그랬죠? 표적이 되는 이중가닥 DNA에 붙어 발색한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왼쪽에 바로 아랫줄.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 발색하므로 기억은 맞아요. 니은은 어디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2번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걸 꼼꼼하게 읽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 아니죠? 특히나 형광표식 탐침 같은 경우에는 소광물질과 쪼개질 때. 아니. 이합체는 아니지. 니은은 뭐랑 결합해요? 형광표식 탐침은 결합이랑은 관계가 없죠. 떨어지면서지. 물론 그 앞에서 결합하는 건 단일가닥 DNA. 형광물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 아니라 둘 다 종료 시점이에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물질이다. 기억은 확실하고요. 니은은 굳이 결합한다면 단일가닥 표적 DNA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발색을 하니까 5번도 틀렸죠? 답은 2번. 자, 16번. 이것도 참 다 많이 틀렸어. 다른 학교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 과학 지문은 통으로 날렸다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다 찍은 겁니다. 16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진단할 수 있어요. 자,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해야 돼요. 왜냐? 전통적인 PCR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격 문제는, 비용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3번. 전통적 PCR로 진단검사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
야, 전통적인 PCR 실시간 증폭 이거 확인할 필요가 물론 없죠.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거 엉터리야. 틀린 거예요. 4번. 실시간 PCR 진단 검사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분석할 수 있겠다. 이거는 어디 나와요? 맨 처음 나옵니다. 어디에? 두 번째 줄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게 단서야.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대전제에서의 대전제야. 아마 요거를 못 골랐으면 급하게 읽다가 두 번째 줄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놓치면 끝장이야. 5번 실시간 PCR 진단검사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가능하죠. 그게 실시간 PCR의 주 목적 아니야? 중간에 당장 멈추게? 그래서 답은 4번. 자, 대망의 9%짜리. 물론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또 그래. 니네가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면 찍어도 돼요. 그렇지 않냐? 아니, 그 최저 기준 맞추려고 할 거면 틀려도 돼. 안 될 건 없습니다. 똑같이 3점인데요, 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한 표적 DNA 포함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보세요. 만약 A가 B보다 높대요. 뭐가? 초기 농도가. 초기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볼까? 어느 게 A예요? 초기 농도가 높대. 그래, 이게 A야. 5,000, 1,000.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에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 표적의 DNA 증가량은? 그럼 누가 많아요? 얘 2배 되면 10,000, 얘 2배 되면 2,000, 얘 2배 되면 20,000, 얘 2배 되면 4,000.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자, 이게 문제인데, 혹은 니네가 이거만 확인해도 금방 풀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안 지운 거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는 똑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A나 B나 같아요. 뭐가? CT 값은 같아야 돼요. CT 발색도라고 합시다. 얘는 같아요. 그럼 끝났어. 그럼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 CT 값의 발색도를 아까처럼 만이라고 한다면 만에 도달하는 시점은 A는 여기예요. B는 여기고 얘가 8,000, 그 다음에 16,000. 그럼 얘는 여기잖아요. 세 번째 거.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어떻게 해요? A가 더 금방이야. 한 번에 끝나요. 얘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 CT 값은 A가 B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가 볼 때 가장 핵심은 헷갈리더라도 요것만,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CT 값이 나타나는 발색도는 같겠구나.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선택지가 몇 개예요?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라는 똑같잖아. 다는 똑같잖아. 세 번째 거. 그럼 왼쪽 거잖아요. B보다 많겠군, B와 같겠군. 근데 하다못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2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맨 처음에 요거만 잘 찾아도 몇 번이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를 찾으면 몇 번이죠? 작겠구는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먼저 집어내면 되게 쉬운데 내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쉬웠고 다른 분들은 요걸 제일 쉬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니네 찍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번 아니면 2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1번을 골랐겠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데 설마 같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2번, 4번은 처음부터 제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따가 니네 문항 반응률을 보긴 할 건데 135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이런 착각도 있잖아. 나에서 일단 뭐부터 제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왜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는 봐봐. 가는 많겠군이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3, 4, 5 중에 이야 3번 아니면 5번인가? 이렇게 찍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근데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한데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자, 독서 여기까지.